예, 영상 하나 또 찍어볼게요. 이번 주제는 말 잘하는 법입니다. 저는 절대 말을 잘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일부 분들이 저한테 화술 학원 다녔었냐? 말을 참 잘하는 것 같다. 뭐 원래 잘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 원래 말 참 못했어요. 이 구순구결이라는 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하는 데도 영향을 줘요. 이 구강 기능 이쪽에 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때 말을 되게 못해서 지지나반 들어왔었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때 제가 곱셈 나눗셈을 특히나 못했고 말을 못하니까 그때 지지나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남아서 애들 다 집에 가고 난 다음에 남아서 따로 공부하고 그랬던 그때 구력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때 남아 있는데 원래 말을 그렇게 못하다가 제가 언제 그럼 말을 좀 잘하게 됐느냐? 이건 제가 연습한 덕이에요. 연습한 덕인데 제가 노무사 되고 나서 그 어떤 노무사 대표님이 제가 그때 모시고 있던 대표님이 강의를 참 잘하셨는데 어느 날 너무 바빠서 강의 하나를 이제 펑크를 내게 될 이제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대신 들어가래요. 가서 대충 떠들다 나오면 된대요. 한 시간만. 그래서 나름 이제 연습을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원래 그 대중 공포증이 좀 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는 꽤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순구결이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을 해요. 사람들은 날 꼭 그렇게는 안 보는데도 저 혼자 자격지심에 이제 그래요. 근데 그 강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저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얼어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뭐 그러면서 노무사님 뭐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 대응을 못했어요.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서 담당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제가 이제 완전히 얼어버린 걸 보고 심한 말은 안 하더라고요. 참 고맙게 와서 아유 노무사님 됐습니다. 가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리고 저를 보냈어요. 어쨌든 개망신 당한 거잖아요. 이제. 근데 저는 또 성격이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건 많은데 또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되게 열이 받아요.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날 좀 바꾸고 싶다. 최소한 사람들 앞에서 말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때 좀 이것저것 제가 알아봤는데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책에서 읽은 건데 전신 거울을 사다가 놓고 그 앞에서 양복을 입고 진짜 강의를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보래요. 근데 저는 그게 또 귀가 얇아서 거기 이제 그 방법에 이제 저는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제림 스크루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되게 짠돌인데 이제 제 돈으로 전신 거울 사고 양복은 원래 있었지만 양복 입고 그 앞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그 책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떠들면 안 되고 본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영화, 예술, 음악 뭐든지 좋아요. 본인이 떠들고 싶은 주제를 하나 정하고 거기에 대한 원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원고는 너무 완벽하게 쓸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말만 되게끔.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이 뭐 만화 영화에 대해서 나는 얘기하고 싶다. 그럼 만화 영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길면 부담스러우니까 한 5분짜리 원고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만화 영화라면 원고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타자를 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딸딸딸딸 외우세요. 외운 다음에 전신 거울 앞에 서가지고 거울 속의 나를 딱 보면서 내가 강의한다 생각을 하고 양복을 입고 거기서 5분간 떠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여러분이 해보시면 분명히 중간에 기억이 안 나거나 뻘쭘하거나 해가지고 스톱하게 돼요. 스톱하고 싶어져요, 그냥. 그리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말이 꼬이거나 내가 하려던 말이 아닌 이상한 말이 나오거나. 하지만 중요한 게 절대 스톱하면 안 돼요.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이란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이때 적용이 돼요. 이때 자꾸 스톱하면은요 안 늘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아무리 내가 헛소리를 했어도 5분이 약속한 시간이면 5분을 채우세요. 우리가 강의 갔는데 강사가 얘기하다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이 꼬였네요. 하려던 말이 이게 아니었는데 잘못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강의할게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강의가 가다 보면 계속 가는 거예요. 강의는. 그러니까 5분간 하다가 여러분이 이상하게 됐으면 이상한 채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5분을 마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녹음을 해야 돼요. 녹음한 거를 틀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굴에서 땀이 날 정도로 참 민망할 거예요. 내가 이런 헛소리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못하나? 중요한 거는 근데 그걸 체크를 하세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고치자. 이 부분에서 이거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세요. 5분간. 이거를요. 5분짜리 같은 경우는 한 5번? 많아도 한 7번만 하면은요. 꽤나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능수능란하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고 대인 공포증도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공포감이 사라져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강사로 제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망상이었는데 제가 원래 망상을 잘해요. 제 외모는 생각 안 하고 강사로 성공해 보겠다고 이 연습을 저 같은 경우에 한 1000시간 넘게 했어요. 진짜로. 하루 8시간씩 그때 혼자 살고 일도 없을 때인데 하루 8시간씩 막 계속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0시간 넘게 했는데 결론은 강사로서는 실패했어요. 제 뭐 흉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실패했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저는 대중 공포증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을 어느 정도는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웬만한 유튜브 영상들도 제가 그냥 중간에 스톱 안 하고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꼭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들 저보다 능력이 좋으실 거예요. 아마.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별로 안 나는 사람인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바쁘시잖아요. 바쁘신데 뭘 하루 8시간까지 해요. 하루에 제 생각에 30분만 투자하세요. 30분만 투자해서 한 달 정도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말 잘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회사 내에서 예컨대 PT 할 때도 도움 될 거고 여러분이 영업사원이라면 영업할 때도 도움 될 거고 아니면은 정 안 되면 친구한테 돈 꿀 때도 도움 될 거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도 도움 될 거고 이래저래 말 잘하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루 30분씩 한 달 정도만이라도 투자하시면은 제가 얘기한 방법으로 꼭 근데 이건 전신 거울로 해야 돼요. 전신 거울로. 전신 거울 말고는 웹캠은 안 되냐? 웹캠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전신은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전신 거울은 하면서 내 모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 하나하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전신 거울은 하나 사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하나만 더 혹시 여력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권유하고 싶은 게 블로그를 하세요.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에 글을 쓰세요. 글을 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일기 형식으로 쓰세요. 근데 공개든 비공개든 상관없어요. 저는 가급적 공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비공개를 원한다면 비공개로 하세요. 단 비공개라 할지라도 맞춤법 띄어쓰기 신경 쓰세요. 그리고 글의 내용을 혹시 누가 본다고 상상하고 다른 사람도 웬만하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정도로 그 정도의 내용으로 쓰세요.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쓰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은요. 하루에 하나씩 계속 쓰면은 한 달이면 벌써 30개잖아요. 1년이면 365개를 쓰게 되잖아요. 우리의 그 뇌는요. 연습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글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저절로 논리적으로 하게 돼요. 그럼 논리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을 입으로 내뱉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되고 논리적으로 하는 생각이니까 자연히 말도 논리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생각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글도 개발세발 쓰고 말하는 것도 어눌해요. 그래서 왜 지능지수랑 말하는 거랑 상관관계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에 논리적인 글을 자꾸 쓰는 연습을 하면은 자연히 머리도 논리적이 되고 두뇌도 말도 논리적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제 블로그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개도 안 했으니 링크 걸었으니까는요. 공개한 글이 한 12,000개 되고 비공개 글까지 합치면 16,00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블로그 하면서 틈틈이 혼자 있을 때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내용도 신경 쓰고 맞춤법이랑 그 띄어쓰기도 다 신경 썼어요. 그렇게 자꾸 논리적인 글을 쓰는 연습을 한 것도 제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니고 저는 다시 말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도 결국은 강사로는 성공 못하고 퇴출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들 능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거에 한 10분의 1만 노력하시면 다들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이 돼서 사회에서 각광받으실 거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